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가슴속 깊은 어딘가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응어리가 내 몸속 깊은 곳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고 있는, 뭐라고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그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지난 열나흘 정도 뜻하지 않게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평소 체력 관리는 적당이라도 하고 있어서 요 몇 년새 제대로 걸린 적이 없었는데 감기도 장처럼 묵혔다 오는지 온팡 도져버렸습니다. 직장을 쉴 수는 없어서 낮에는 업무와 싸우고 밤에는 감기열과 씨름하는 11월이었습니다. 온 몸에 열이 오른 지 8회 정도 된 어느 날 밤이었나 봅니다. 어둠이 조그만 방을 물들이는 사이 제멋대로 피었다 졌다 하는 열꽃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나 싶은 그때였습니다. 체온계 반눈금이나 열이 떨어졌을까? 그래도 이제 살았다 싶어 라이브러리를 뒤지다 눈에 스친 제목이 가슴에 박히며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책은 TTS로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남자 목소리든 여자 목소리든 억양이 많이 자연스러워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감정이 덜 섞인 기계음이라 영 어색하긴 하지만 일하는 중에도 들을 수 있어서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렇게 이마에 오른 열이 눈꺼풀을 무겁게 하는 탓에 책을 귀로 읽게 되었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음이 오르락 내리락 부지런히 글자들을 읊어가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사랑은 무미건조하게 읽어도 촉촉한가 봅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불 꺼진 깜깜한 방에 누워 영혼 없는 나레이션을 들어가다 간간이 눈에 열이 오르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듣는 이가 졸든 자든 괴념치 않고 열심히 행간을 읽어가는 전자책 소리에 한밤에도 몇 번씩 깨다 듣다 자다 듣다를 반복하는 중에 귀에 스며드는 문자의 나열은 어느새 옛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에 자잘하게 전기가 남았는지 파르스름하게 껌뻑일 때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고등학생 시절 첫사랑이 생각나 열이 오른 콧숨을 내뿜으며 나도 모르게 간간히 옅은 미소를 짓고는 했습니다. 밥벌이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되면 글쟁이가 되어볼까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습작이라 끄적거려 보던 고등학생 시절 여러 가지 장르를 고르다 라이트 노블이라고 하나요? 일러스트를 간간히 넣은 연애 소설을 써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글은 곧잘 찍어 나갔지만 감정을 제어하는 데는 영 소질이 없었는지 같은 반 여학생을 여주인공 삼아 글을 써나가다가 어느샌가 감정이입이 되어버려 한 학년을 제대로 맘고생했었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웃는 모습이 귀여웠던 그 아이에게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겪어보는 감정에 정말 이게 사랑인지 뭔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기 없는 주인을 만나 마음만 심히 고생했던 그 시절 잊혀진 기억이 눈앞에 떠올라 그땐 그랬지 하며 옅은 미소로 추억해 봤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삶을 하루하루 넘겨가는 동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루도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면 말이 길어지곤 합니다. 이 책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의 저자 김재식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사랑 커뮤니티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전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책으로 펴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 가운데 큰 호응을 이끌어낸 글들을 엄선하여 다시 작가의 감성을 더한 책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둘러싼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들여다보며
지금 사랑하고 있거나 어쩌면 다시 사랑하기가 조심스러운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조언했다면 3년이 지난 지금은 사랑과 이별이라는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사랑은 정답이 없고 하나로 정의될 수도 없으며 저마다의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라지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힘들다고 해서 파도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했던 지나간 기억들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기억도 사랑도 이미 눈부시게 부서져 사라진 파도였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때보다 나은 내가 되었음에 그 기억과 감정에 감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 아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있기에 바다가 아름다운 것처럼 사랑도 상처와 이별을 품고 있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거니까요. 이 책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다를 읽어가며 제 마음에 파도쳤던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창정의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와 함께 제 나레이션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사람. 너무나 갖고 싶던 물건을 샀다. 소중히 여기다 보니 내가 이 물건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행여나 흠집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자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해졌다. 필요해서 산 물건인데 집 어딘가에 놓아두고는 결국 찾지 않게 되었다. 자꾸 꺼내보고 만져야 손때가 묻는데 어디 부딪히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해야 손에 있고 편해지는데 말이다. 사랑도 그렇다.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처 줄까봐 나에게서 도망갈까봐 할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와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비가 쏟아지다가 하얗게 눈이 내리고 얼었던 강물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도 서로의 곁에 머무르고 있다는 건 함께하기로 약속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힘겹게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설렘을 지키는 법.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말을 건네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사람이 있다. 지금 설레고 있다면 계속 설레고 싶다면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예쁜 꽃은 그냥 두고 보아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예쁜 꽃을 꺾어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다. 소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꽃이 아니다. 언젠가 시들어버리는 소모품이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사랑이다.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이 간직한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일 수는 없다. 때론 모른 척 지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귀찮다 생각하면 귀찮은 존재가 되고 감동을 주겠다 생각하면 행복한 존재가 된다. 그 사람에게 내가. 슬픔의 무게. 구름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비가 내리듯 슬픔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눈물이 흐른다고 한다.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지 말고 충분히 울어버리는 것이 좋다. 눈에 보이는 눈물방울은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에 실린 슬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흐르는 눈물을 멈추어 눈에 담아두지 마라. 내게 남는 그런 순간. 사랑이 끝나고, 아니 스쳐가 버리고 결국 내게 남은 것은 그 사람과의 뜨거웠던 순간이 아니라 따뜻했던 순간이었다. 그 사람과 입을 맞춘 골목보다 손잡고 걸었던 거리가, 그 사람과 기념일에 먹은 근사한 요리보다 소소한 군것질거리가, 그 사람과 봤던 값비싼 공연보다 나란히 앉아 사람 구경하던 벤치가, 뜨거운 입맞춤보다는 따스한 포옹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였음을 추억하게 한다. 잊고 싶은 기억일수록 더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는 잊기 위해 자꾸 그 기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내려놓는 연습. 이별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아마도 생의 마지막 모든 것과 이별하는 순간을 위해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나 많이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지도 모른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헤어질 연. 남자의 페이스북에 친구 요청 알림이 떴다. 또 스팸인가 확인해보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소식이 궁금하던 첫사랑이었다. 수락을 눌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갑자기 왜? 나를 어떻게 찾은 거지? 갑작스러운 소식이 반가우면서 두려웠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수락 버튼을 눌렀다. 그들은 금방 과거로 돌아갔다. 남자는 여자를 오해하고 있었다. 남자의 마음이 완전히 식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거짓말한 거란다. 여자는 한동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또 이별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자는 이별하고 한동안 여자를 찾아다녔다. 그때는 남자의 상황에서 여자를 놓아주는 게 맞다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는 상처가 너무 커서 남자에 대한 기억을 한동안 지워야 했다. 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라도 그때의 오해를 풀게 돼서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과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래, 잘 됐다. 그때 내 바람이 그러했으니 잘 된 것이다. 남자는 문득 자기 모습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삶. 치열하게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도 그런 남자를 항상 응원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 남자는 어떤 이유건 간에 두 사람이 헤어질 인연이었으니 헤어진 거라 생각했다. 아마 첫사랑과 계속해서 만났다면 지금쯤 그들은 내내 힘든 시간을 견디다 결국 헤어졌을 것이다. 어차피 헤어질 인연은 헤어지게 되어 있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여자도 여자의 가정을 지켜야 하듯 남자도 곁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그때의 다짐을 지키는 일이고 서로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가끔씩 보내오는 여자의 소식에 남자는 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여자가 말했다. 만나지 않아도 소식을 주고받지 않아도 괜찮아. 오해가 풀려서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 네가 잘 살고 있는 걸 알았으니 그거면 됐어.